예, 장두식입니다. 예, 여러분도 저기 운전하고 계시죠? 근데 운전하다가 그 아파트 안에서 뭐 밧줄 풀린 강아지하고 또 쿵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 운전자의 가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신문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은 큰 소리부터 내게 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억지를 부리며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상대방 잘못에 큰 것 같아도 내 가실이 더 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에 의뢰한 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대처법과 그 상황별 가실 비율을 알아봤다. 단 구체적 가실 비율은 개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반려동물은 대물 배상 대상이다. 현실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집 앞에서 산책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반려동물 그 치료비를 전액 받긴 어렵다. 만약에 운전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반려견이 내 쪽 차량 쪽으로 불쑥 튀어들어서 사고가 났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고 또 돌발 행동을 피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학대에 영향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을 물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라도 견주가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가실 비율은 약 한 20% 정도라고 또 볼 수가 있다. 이때 목줄 착용 여부도 가실 비율 판단에 또 사유가 된다. 또 비좁은 그 주차장에서 자동차 문을 무심코 열다가 옆차에다가 흠집을 낼 때가 있다. 그 온라인에서는 문콕테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동차 크기는 계속 커지는데 예전 주차 공간은 좁아서 생기는 일이다. 문콕 사고는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 가실이 100%다.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차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러 바짝 주차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예이지만 통상 문콕 사고는 문짝에 작은 흠집을 내지는 눌림이 발생한 것에 또 불과하다. 경미한 손상이므로 당연히 자동차 기능과 자동차 그 운전자의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손상 부위에 대한 판금, 도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원성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문콕 피해자가 차량 문짝을 다 바꾸겠다고 주장해도 또 들어줄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마음대로 문짝을 버린다면 가행 수리에 해당이 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감액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서 뭐 무리하게 살짝 기스가 났는데 뭐 문짝 전체를 바꾼다든지 할 때는 그거는 통상 그 가해자 측에서 전액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또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중 주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이중 주차 금지 표지판을 내걸고 이중 주차 차량의 가실이 크다고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고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선 이중 주차를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주차 차량의 가실은 통로 폭이 매우 좁아서 다른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은 0%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 비스듬하게 주차한 경우도 또 마찬가지이다. 차를 빼려고 이중 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또 살펴보자. 1차 책임은 차를 민 사람에게 있다. 차를 밀기 전에 바퀴 정렬 위치와 전후방
그 튀어나온 주차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밀고 난 후에 차가 완벽하게 서는지 또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그 차를 밀었다가는 그 비탈길에서 가속이 붙어 가지고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밀 때는 앞에서 봐주는 사람도 꼭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물피도주라고 한다.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하는데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한다.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몰피도주, 그 다음에 주차장 뺑소니, 또 법적인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 이런 피해를 봤을 때에는 피해자가 발품을 팔아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한다. 블랙박스나 주변의 그 CCTV를 통해서 증거를 잡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과 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리비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남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1호금이나 또 이자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엔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수리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또 할증이 된다. 도움말을 주신 분은 유동승 손해보험협회 가실비율 분쟁심사위원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입니다. 글을 쓴 그 기자는 이경은 기자이고요. 감사합니다.